세 손을 동궁으로 칭하라. 영조가 사도세자를 다시 세자로 복권시키고 정조를 차기 후계자로 삼은 거죠. 아무래도 할아버지 영조에겐 어려서부터 영특했던 정조만큼 후계자로 걸맞은 인물 없었던 겁니다. 없어. 우여곡절 끝에 차기 왕 후계자로 돌아온 정조. 아버지를 여의고 겨우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영조의 곁에서 차기 왕이 될 길을 걸어야 됐죠. 아이고야. 왕이 후계자로 돌아온 정조와 할아버지 영조가 다시 얼굴을 마주한 건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후 약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어색한 침묵을 깨고 영조가 툭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는 자강하는 것이 좋으냐, 게으른 것이 좋으냐? 자강이 무슨 뜻인지요? 자강은 뭐냐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일. 그러니까 부지런한 것이 좋으냐, 게으른 것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린 정조는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게으르다고 말하는 용기가 있을까? 영조인데. 결국 고민 끝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정조의 이 대답을 듣고 영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내 너를 살펴보겠다. 그러니까요. 뭐야? 내가 네 입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자면. 자강한지 보겠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시험하는 듯한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정조의 마음. 자칫하면 자신의 아버지처럼 내쳐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켜보겠다고 하니 할아버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두 개의 생각이 오고 갔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할아버지 품에서 철저한 감시와 동시에 보호를 받게 된 정조. 정조는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면서요, 할아버지 눈에 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영조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후계자로서 이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던 정조. 자, 그런데요, 세간에서 사도세자가 죽은 이후 이상한 말이 떠돌아다닙니다. 자, 대체 어떤 말이 떠돌고 있을까요? 세손은 죄인의 아들이라 왕통을 이을 수 없다. 여기서 죄인은 누굴까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자, 그렇다면 그 죄인의 아들은 누구지요? 정조. 맞습니다.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이유 기억하십니까? 여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사형을 내려버리면 사도세자는 영락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그렇죠. 죄를 지은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의 죄인의 아들. 아들. 죄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조는 정조를 위해서라도 이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죽이기 위해 뒤주에 가뒀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영조가 분명히 그런 장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렇게 사도세자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조를 죄인의 아들이라고 쑥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사도세자를 좀 되게 안 좋게 얘기를 계속 한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도세자는 궁궐 밖으로 많이 나가서 비행을 많이 저질렀고요. 궁궐 안에서는 많은 내시와 궁녀를 죽였어요.
일반적인 형사범이라 할 수 있잖아요. 민간에서는 그런 죄인을 영조가 처단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정조를 겨냥한 말을 내뱉었을까요? 누구겠습니까? 왕이 되면 안 돼. 이런 얘기 누가 할까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큰일 날 사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영조의 곁에서 그 사도세자의 그 흉을 보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끝내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신하들. 그런데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된다? 그들에겐 당연히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신하들이 조선 조정 곳곳에서 지금 누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조. 정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